2021년 6월 5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통예금은 당좌자산이고요. 그 다음 정답 2번이네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기매매증권도 당좌자산. 자,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 중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구분으로 올바른 것은? 가번의 부채 증가,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자본의 감소, 차변이고, 다번에 수익의 발생, 대변. 따라서 대변, 차변, 대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1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그렇습니다. 2번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틀렸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원칙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배열법.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보기 3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의 단기 총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료가 다음과 같이 제시됐네요. 매출원가 나오고 기초상품 나오고 기말상품 나오고 매입 애누리가 나오니까 매출원가 공식을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출원가는 팔려나간 원가를 말하는데 그 계산이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총 매입액 더하는 건데요. 총 매입 시에 혹시 운임 등의 재비용이 발생되면 그 운임 등의 재비용, 부대비용 더하고 그 다음에 반품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애누리도 차감하고 그 다음에 할인받은 것도 차감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재비용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고 이제 차감한 것을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매입 쪽은 항상 순매입액을 계산해 가지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 더해서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으면 빼요. 밑에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이게 팔려나갈 매출 원가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총 매입액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얘를 얼마인지 구해보래요. 자, 그럼 매출 원가는 16만 원이고 기초상품 재고는 8만 원. 총 매입액 구해야 되고 재비용 없고 여기서 그 다음에 애누리는 있네요. 애누리 2만 원 빼야 되는 거죠. 할인 없고 환출도 없고 기말상품
팔고 남은 재고액은 45,000원. 그럼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다시 보기 좋게 써보면 16만 원은 8만 원 더하기 총 매입액, 그 다음에 빼기 2만 원 빼기 4만 5천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총 매입액 놔두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총 매입액이 얼마인지 답이 나오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1번. 다음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죠. 가지급금이죠. 그 다음에 16번. 6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계정 잔액의 표시는 자산의 잔액은 차변, 부채 잔액은 대변, 자본의 잔액도 대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나온다면 수익의 잔액 대변, 비용의 잔액 차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이 어느 항목에 속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금은 부채, 보통예금 자산, 토지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토지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7번.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유. 단기에 이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차기로 이연했다는 거는 그 비용이 단기 게 아니어서 그래요. 이연을 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대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였을 때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351. 송파로부터 상품 200만원치를 주문받고 계약금 40만원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은 현금, 이제 금액은 안 써도 되니까 계정 과목만 쓸게요. 선수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월 26일 주문받았던 상품을 인도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제한 160만원 약속업으로 받다.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고 상품을 줬으므로 줘야 될 의무, 선수금 없애야 되겠죠? 부채 감소, 상품 팔고 원받으면 받으러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2번. 예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화재로 인해 상품의 일부가 파손되다. 회계상의 거래죠. 회계상의 거래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입니다. 화재로 상품의 일부가 파손되면 상품이 사라졌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거래가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회계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처리할 때 재손실, 상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채용했다. 신규 거래처로 희망상사를 선정했다. 건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와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비가
연수가 증가되면서 계속 감소되는 거네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되는 거는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이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한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비유동 부채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많이 나오는 것 추가로 적어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여기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2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라는 말이네요. 기본 공식을 먼저 알려드리면 기초 자본금 플러스 총 수익 더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빼면 기말 자본금이 됩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수익이 크면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할 때 편하실 거예요. 자, 기초 자본금이 1기 30, 총 수익이 3만 원 났대요. 순이익이 3만 원 났어요. 순이익이 3만 원 났다는 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3만 원 났다는 거죠. 예.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말 자본은 33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총 비용도 구할 수 있죠? 네, 7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0만 원에서 7만 원 빼야 3만 원 되잖아요. 기말 1기 기말의 자본금은 2기 기초 자본금이 되니까 여기가 33만 원이 돼요. 이렇게 가져다 쓰니까. 기초 자본금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금 된다고 그랬으니까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요. 40에서 33만 원 빼면 7만 원이 되죠. 그러면 33만 원에다 7만 원 더하면 기말 자본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33만 원 플러스 7만 원 하면 정답은 40만 원이 2기 기말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3번 이자 비용이죠. 나머지는 다 영업비용의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아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2천만 원에 처분했다. 1,000만 원짜리를 500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토지는 참고로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래서 없어요. 이거 처리해보면 토지, 그 다음에 받은 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어음 받은 거는 미수금, 상거래가 아니므로 상품 제품 팔 때만 외상배출금 쓰고 그 애는 다 미수금을 쓰죠. 어음을 받아도. 그 다음에 이거 비싸게 팔았잖아요. 1,000만 원짜리 2천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따라서 이런 계정이 나오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 거래를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경영성과를 표시한 보고서를 그래서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경영성과를 표시한 보고서 이름은 손익계산서.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을 찾으면 돼요. 보기 1번 이수금 보통예금입니까? 아니고, 2번 미수금 현금이니까 아니고, 3번 통신비 현금, 통신비 나왔죠? 정답 3번이겠네요. 예. 4번 차입금 현금이니까 아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